지금부터 현실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A입니다. 계속해서 일본에서의 형식학 현성 말씀을 드립니다만 잠깐 제 생각도 좀 보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고고 자료의 시공 연속체의 기능, 시간, 공간의 세 축을 설정하면은 기능 측에 다양한 형식이 폼이 배열됩니다. 그리고 타입은 기능 측, 시간 측, 공간 측의 최소 단위,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공간 측의 한 점에서 한 점에 수직으로 이 시공 연속체를 적당하면은 어떤 지역에서의 여러 폼의 묶음, 양식의 시간적 차이, 변연병가 나타납니다. 기능축이 있고 공간축이 있고 시간축이 있으면은 이 공간축에서 지역으로 고정해가지고 여기서 적당하면은 거기 A면에 나오는 것은 이 양식, 그게 시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측의 한 점에 수직으로 적당하면은 각 지역에서의 여러 타입이, 폼의 묶음, 그 양식이죠. 스타일의 공간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시간축을 한 점으로 고정해가지고 여기서 적당하면은 여기 미면이 또요 각각 한 시기의 양식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축의 한 점에 수직으로 적당하면은 예를 들어 그와 같은 특정 폼이 시공간 전체에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 시면, 기능축의 한 점, 그러니까 호라든가 온라든가 발라든가, 아니면은 전동 세현 동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정해가지고 적당하면은 시공간체를 적당하면은 시간직하고 공간직 여러 지역에 오래된 것보다 새로운 것까지 전부 다 여기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호라면 호의 한전도여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A면에서 사고하고 변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B면 아니면은 C면에서의 사고나 표현도 이제야 진행하고자 그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종의 시간적, 공간적인 전체상 그런 것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 시기에 각 지역의 양식이
어떻게混沌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다르는지 그런 것도 미면을 작성하면은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벗어나고 이런 연구도 가능하다. 그 기본 단위가 형식이다. 타입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식이라는 동일 기술 체계의 소상이며 또한 사용 장면에서도 서로 보완하여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기적인 복합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일본 중세의 도기양 양상은 지역의 하지기에 중국 도자기, 국산 도자기가 조합됩니다. 그거 동일 기술 체계라고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중국 도자기하고 일본의 하지기하고는. 야요 시대에서도 무문토기 야요토기 양식과 건조하면 야요토기 자체도 한 지역의 여러 기술의 체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양식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 양식이 건조하는 시기의 그런 의미로 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타즈케 1 양식의 시기, 이타즈케 1기 가라고 제3 양식기 등입니다. 기는 양식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바야시 유키오 선생님이 출발점이 야요이 토기 양식이었기 때문에 중세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중국산 도자기, 일본산 하지기, 제치산 하지기, 그리고 일본 도자기, 독이 그런 것을 포함한 생활상을 그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뭔가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활 전체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코야마 씨는 이니물의 변천에는 어떠한 종류의 잠재력이 파동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학적 세분화가 진행되면은 이러한 파동이 분단된다. 야마노우치의 조몬도기 6기 내분류, 고바야시 유키오의 도기 3기 내분류는 장기적인 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고바야시지만 고바야시 다츠오는混沌된 분위기와 느낌을 가진 형식군을 일괄적으로 양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고바야시 유키오의 양식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며 미술사에서의 양식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파동을 포착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같은 단어에 다른 의미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과학에서는 같은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붙이면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게 됩니다.
말을 하는 영어 쓰는데 한 사람은 개를 가리키고 한 사람은 고양이를 가리키면 그거 말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하나의 사물에 여러 개 이름이 부여되는 것은 그거는 괜찮다. 변화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물에 같은 명칭을 부여하면 혼란은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나? 그러면 유기요양식이론, 다츠오양식이론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실학의 제 문제입니다. 일본은 시간적 변화입니다. 일본의 현실학에서는 현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시간축을 따라가는 현식 분류, 변형 연구가 주요 과제이었습니다. 야마노치 스가오는 현식은 더욱 세분화되어 극한까지 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후지모리 에이치의 언제까지 변형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하고는 고고하기 계속되는 한이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식의 세분화를 긍정적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형이 산세해질수록 상세한 논의가 가능해지는데, 예를 들어 토기와 한의마의 변형 연구 성과로 야외 분규모와 지령기 고분과의 상세한 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변형 세분의 자기 목적화가 우려될 뿐이다. 그렇게 요코야마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와서는 대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시간축을 따라가는 현실학적 연구는 실제 작업 상황에서 중의학적 방법을 활용합니다. 현실학적인 방법만으로는 또 시간적 선호 관계를 추정할 수 있지만은 연구자의 주관이 크게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의학적 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비판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습니다. 변형 연구에서는 가능한 양호한 주의 관계에서 시간적으로 선별되고 순서가 부여된 자료, 서로 진복된 일시성 유구 출도 자료나 연속성 관계에 있는 각종의 자료 등을 사용하여 형태의 비교를 통한 시간적 관계 추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양호한 주의 관계가 있다면은 현실과학은 불필요한가? 그것은 그 오해로 형태 비교를 통한 시간적 선호 관계 추정은 현실과학의 일면에 불과합니다. 현실과학의 본질은 자료를 유형화하고 인식하고 전열하는 데에 있습니다. 중의학적 방법은 개별 자료나 그들의 혼재한 집합 간의 시간적 관계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실과학 연대 반정에서 불필요하더라도 현실과학이 연대 반정에 불필요했다 하더라도 자료 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형태의 패턴을 발견하는 역할은 필요합니다. 미래의 우수한 자연과학적
연대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 개별 자료의 연대가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학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요코야마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주 따라가는 형식 분류의 자료가 가지는 현대적인 속성, 특징, 특히 제작 시 부여된 속성 중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하기 쉬운 속성을 선택해서 분류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직접 기능과 관련된 속성보다는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속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분시대의 대도에서는 콩나루보다는 장식품, 특히 손잡이에 달린 반두의 디자인의 시간적 변화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류할 때 어떤 속성을 선택할지는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 왔습니다만은 선택되는 속성의 수도 적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수의 속성을 계획적으로 선택하는 속성 분석이 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고고학 연구자가 조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연령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역사 시대의 연령대가 명확한 자료를 형식 분류할 수 있다면은 형식이 연령의 경과와 함께 변화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선사시대 자료를 다룰 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즈보이료헤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시로 기즈소보 모효의 연구, 야마시로 기즈소 묘표의 연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역사 고고학 연구에 수록되었습니다. 요코야마시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빈도 배열은 세리에이션 이야기입니다. 요코야마시는 교도부 기즈의 건동묘지에 남아있는 묘비의 조사 데이터 즈보이료헤니 요리마스 이 의한 그 데이터를 다시 편집하여서 현식의 시간적 변화가 반추형 그 반추형을 그리는 그런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논문의 핵심 부분, 변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재편집의 기술, 솜씨입니다. 해문은 사망연도를 기록하지만은 세워진 묘비는 사망연도가 아니라 3년 주기와 13년 주기 사이에 세워집니다. 지금은 그냥 막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3년 지났던 아니면 13년 지났던 그 후에 세워집니다. 최대 10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래프는 10년 간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각 형식의 비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수 대신에 기수 숫자가 아니고 퍼센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은 위험성도 고려하여 연도별로 기수 합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퍼센트 표시는 위험하는가 하면은 A 형식 하나, B 형식 하나라도 50%가 됩니다. 그리고 A 형식 100기,
미현식 100기라도 50% 50%가 또 있는데 한 기 때는 또 하나 주가 되면은 A현식 2개, B현식 1기가 되고 퍼센트가 많이 변동합니다. 67%하고 33%로 50% 50%가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한 퍼센트를 얻기를 위해서는 50개 이상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즈의 건돈묘지에서 주보의 조사시기에 중세에서 대전기의 묘비 2284개가 남아있었으며 1742기의 기념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요한 묘비 6형식, 형식 2, 형식 12, 형식 15, 형식 16, 형식 22, 형식 24, 기타. 그 6형식이 17세기에서 19세기 간의 질연 빈도를 나타냅니다. 여기 있고 시간이 1601년부터 1910년에서 1891년, 1990년까지. 그리고 여기에 기수가 몇 기의 교과인지를 그렇게 14, 12, 26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하는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로로 따라가면은 각 형식 간의 병행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로로 따라가면은 어떤 형식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우세해졌으며 언제 끝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형식의 출현 빈도는 반추형, 전련 렌즈형 때, 전련 렌즈형 때를 깁니다. 형식 15가 대표적입니다. 이게가 전체가 아마 전련즈형 아니면 그 반추형으로 되어 있고요. 형식 12는 반추형의 하단 부분만 나와 있고, 형식 22는 하단을 제외한 대부분, 형식 14는 상단 부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 2는 독자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어린이 묘비에 많이 나타납니다. 어린이 묘비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 12, 15, 16은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랫동안 형식이가 새로운 형식은 동시에 교체되지 않고 갑자기 교체되지 않고 오랫동안 형식이 소멸되기 전에 새로운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형식은 경쟁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됩니다. 그런 것을 이 그래프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디즈와 데프레센이 매사추세츠주의 묘비 조사에서 이상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정 이상의 유행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오랫동안 위상을 대체하며 확산되는 우리 일상 현상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반대로 일가리물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 형식의 출현 빈도를 계산하고 이러한 각 형식의 출현 빈도도 변화가 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하도록, 즉 그림칠과 같이 가능한 그래프상에서 반추형에 가까운 모양을 가까운 모양으로
일가르기물의 배열 순서를 결정함으로써 상대적인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빈도 배열이라고 합니다. 어떤가 하면은 이런 실험을 좀 했습니다. 동일 지역에서의 각각의 일가르기물 포함되는 동일한 형식 중에 형식 1사를 지름 빈도에 따라 변형해 봅니다. 제가 만든 연습 문제입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형식이 A, B, C 서로 관계없는 A, B, C, D, E, F의 어떤 형식이 어떤 빈도로 %로 포함되어 있는가를 일단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나하나의 그 지구를 만들고요. 먼저 화살표 부분, 이 부분, 뭔가, 이런 라인, 이 라인, 이 화살표 부분, 내 라인, 가로로 분리하고 그 아래에 있는 A, B, C, D, E, F 아래의 선으로 가로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로 긴 종이 조각 A에서 F까지를 형식 1에서 4에 서로 선이 맞춰서 교제하며 모든 형식이 반지형이거나 그 일부가 되도록 배열하면 됩니다. 147쪽에 그 코피를 좀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한번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E, B, F, C, A, D 아니면은 반대로 D에 C, F, B에라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다른 중의적인 검토나 아까의 흔적 기간 그런 것을 가지고서 결정합니다. 요코야마시는 그림 7에 그런 야마시로 기즈의 그래프에서 동일한 형식 그룹에 속하는 형식을 찾으며 개별묘비 형식을 시간축을 따라 더욱 세분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츠보이는 개별묘비 형식이 몇 가지의 작은 형식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다고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러나 공개된 데이터만으로는 주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묘비 형식 12의 경우 피서기의 하부에 잠부를 가지는 것이 오래된 것이고 없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지름 빈도의 변화는 그림 8과 같은 텍스트에만 있습니다. 발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며 가지는 그룹에서 없는 그룹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전 처리하는 분습이 기즈의 일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모두의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40년 시간이 걸렸다는 그렇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는 그룹가 없는 그룹 모두 가지가 없는 그룹 모두 시간의 경과에 함께 반지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지형을 그리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도부 내에서 발견된 육도정은 도래정, 강의원 돈보, 문정,
고광현 돈보는 1636년 처음 주조됩니다. 근데 문전은 1668년 처음 주조되고 신광현 돈보는 1997년 처음 주조됩니다. 그리고 광현 절정 그거는 1739년에 처음 주조되고 분류되는다만 시계로 나열하면은 토래정, 그 광현 돈보 그 사이에는 단절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반주형으로 있고 서로 건정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은 단절이 심합니다. 이는 도쿠와 막부가의 신속한 화폐 전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스즈키 키미와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자연적이 아니고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면은 이런 반주형이 아닌 그런 결과도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몇의 경우는 현식이 교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식의 현기에는 새로운 현식과 이전의 현식이 건전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자료에서는 어떨까? 실제로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에서도 신구 현식이 변경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중위가 교란된 경우, 이는 물건 내 제작 연대와 매장 또는 배기 연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옛날에 만들어져 보존된 물건과 새로운 물건이 동시에 묻히는 경우, 예로서 기증품, 일본 내 매장 화폐라든가, 세 번째는 당시 실제로 새로운 유형과 이전 유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예로서는 소화용 압구온강에서의 새로운 형식과 이전 형식의 건전, 그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제작연대와 사용, 지속연대와 배기 매장연대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토기처럼 깨지기 쉬운 것은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제작연대와 배기연대의 차이가 비교적 작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사용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타나카미가 그 시에 토기는 얼마나 깨질까라는 고고학 연구 48호에 소소인 전창원 문서를 이용해서 썼던 논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 나라시대 호기 년간이 770년에서 781년 기간 내 동대사 사견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견생을 늘 사이에서 한겨울간 1인당 1.3개의 하직기, 쓰레기가 파손되어 한겨울간 내 손실률은 16%에서 21%보다 약간 적당. 16% 아니면 21%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손실률이고, 심지어 16%에서도 새로 지급받은 토기는 2년 안에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실제 계산했습니다. 1월 달에 100% 있는 것이 16%라면 84%로 감소하고 2월 달에는 84%에서 84곱
1의역인데 71%, 그런 식으로 3월 달은 60%, 4월 달은 51%, 5월 달은 43%, 6월 달은 뭐 37, 그리고 31, 26, 22, 19, 16, 12월 달에는 1월 달에 100% 있던 것이 12월 달에는 14%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2년 제도 1월 달은 12%가 되고 계속해서 가면은 12월 달은 뭐 2%밖에 안 납니다. 그런 결과가 납니다. 만약 토기의 손실이 보통 이렇게 높다면은 사용자의 손에 있는 토기에 머무는 기간은 변형과 연구에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사견소에서의 손실을 시대나 지역으로 조율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화형 온강에서의 신규 형식의 건조는 제작연대와 매장연대의 차이 때문인지 신규 형식이 동시에 건조하는 시기의 현상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철도 자료에서의 신규 형식의 건조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한 현상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코야마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적 변화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양식에는 시간적 차이와 함께 지역 차이, 특히 소지역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세부 연대 차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역 차와 연대 차를 혼동할 우려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 영역을 고고학 자료에서 찾으려는 방향성이 나타났습니다. 혼인 지역, 동홍공라는 그런 곳이나 국가, 분포론으로 가능한, 분포론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미시적인 접근과 고시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양식 구조의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대양식의 경계는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양식의 동역에는 복수 계통 토기의 사용이나 절충 토기가 관찰됩니다. 먼저 소지역의 양식입니다. 대양식권 안에 소지역 A에서 C, 그래서 처음에는 소지역 A의 1의 양식, 그리고 소지역 B의 1B, 2B 양식, 소지역 C의 3C 양식만이 알려져 있다고 하면은 대양식권층에서는 이런 ABC를 통합한 이런 대양식권에서는 1의 양식에서 2B 양식, 그리고 3C 양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1B 양식이나 2C 양식이나 3의 양식이 알려지면은 각 양식이 간에 각각 각 양식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1의 양식에서 1B 양식, 그리고 2B 양식, 2C 양식, 그리고 3C 양식, 그리고 3의 양식과 같이 모든 것을 시간차로 착각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변면을 세우자라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나카 요시유키 씨는 그런 중기 아타카시키 계통의 연구에서 전문시대 중기의 남기시키, 후나모토시키라는 세토우치계
중국 사국 지역계 독일하고 그 지역의 아다가식 나부키시키하고 아다가식은 변목식하고 아다가식은 그 지역의 지역 양식이고 후나모토식은 중국 세도지식이 양식입니다. 그 문법 구역이 경계가 한치를 하나의 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주대 히로시는 그 야유토기에서의 지역색 성격을 하는 논문에서 1980년에 80년경 긴기 지역의 야유토기층 제2양식과 제3양식이 호현도기에서의 7개 종류의 빗살 문양 그 빈도를 보여주는 원형 그래프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며 이들을 통해서 각 소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계선의 기준으로 서로 배타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서로 증복하고 있다는.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양 이런 것입니다. 야유도기의 빗사름하고 눈썹문 그리고 물결문 그리고 여기에 물결문하고 이거는 유수문 각각 다른 문양인데 이 빈도가 소지역마다 다르다는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한편에 다나카 요시키 마츠나가 유키오는 고다란 지역을 가지고서 조몬시대 후기에 소일본에서의 연대문 토기의 그 문양 기원 등 여러 요소의 출현 빈도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연대문 토기는 많은 요소를 공유하고 지역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가지면서 소일본 지역 일대에 배타적인 분포 영역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주대 히로시는 이런 한전동 한소 지역이고 다나카 마츠나가는 이런 고단한 지역의 소지역이 그게 배타적이 아니었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세 분석입니다. 개별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하나의 고분 줄도 독이나 한 개의 가마유교 줄도, 기와 등 소수의 인간 작품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그런 자료군을 선택해가지고 개인으로 적출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미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화에 남는 하케메라고 합니다만 먼니 흔적이죠. 왜 이르치나 병기화에 남은 다나름이나 전의 아픔과 같이 일반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미세한 특징들을 분류의 지표로 사용합니다. 생산정보직을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기와 가마에서 몇 개 집단이 성형 작업을 참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집단의 생산 단계까지는 어떻게든 접근한 연구들도 있습니다만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고 한의화에 남은 지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문의 주적이 기대되는 정도입니다.
이노우에 야스히로는 그런 온갖 제작 기술과 제작 고인이라는 논문에서 야요시대 중기 후반의 북부구주의 성인용 온관을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 지역은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온과 성형 기법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공간적인 차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이치노타니형, 하라형, 도조야마형, 구리야마형, 다테이와형, 후지사키형이라고 해서 서로 형태도 조금씩 다르고 정형 기술도 다릅니다. A는 내외면 전명하고 외면 삼부를 전명하는 비수법, 외면 전체 먼 흔적 남아있는 C수법이라든가 그런 S법하고 기형의 조합해서 6개를 만들었습니다. 요시다 에이지는 한의와 세상의 보건 기법과 공인이라는 고각 연구에 에서 한기에 구분해서 질도된 원통 하나의 한의와, 원통 한의와의 형태와 기법을 그 차이를 공인의 차이로 간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산세한 바닥 민명의 헤라 자극을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AからE로, A에서 E로 비수법은 밑변의 헤라 자극이 만드는 방법 그런 식으로 FH로 여러모로 먼 흔적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보아도 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G, H 각각 먼 흔적이 다르다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가와 신야는 하나의 사원에서 질도된 병기와의 형태와 수법 그 차이로부터 건방을 지정하였습니다.兵庫県 小野市の 고도지 배사지에서 질도된 와통으로 만드는 병기와 비류를 분석해 전내 곰 부분과 번제 부분 위치 관계 그런 거 내부 전내 심목의 조밀 3cm 사이즈 같은가 승목의 조밀 5ml당 5cm당 가장짜리의 모서리면의 마감이요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속성을 가지고서 분석을 했습니다. 실험했는데 결론은 2개 집단이 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성 분석입니다. 속성 분석이라면 다료의 자료를 상세하고 계획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분석 과정의 객관성 유지하기를 위해서 그러면은 검증 가능성 그것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로 속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속성을 유물에 대응시키고 개별 유물을 일괄 유물에 대응시킵니다. 다양한 일을 과하게 또는 누락 없이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습니다. 여러 속성 개별 개체 안에 결합되어 있으므로 일괄 유물에서의 혼입과 같은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성은 제작시뿐만 아니라 사용시, 배기시에도 부여되므로 모든 속성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시의 속성으로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성의 정화. 정화는 전체로 볼 수 있을까? 나누어진 속성 전부 다 합치면은 전체가 될까? 그거는 저는 의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나카 미가쿠의 여러 가지 문양이 하나의 유무를 장식하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우 각 문양의 현식의 조합을 변성해 이러한 속성들이 이 결합에 성분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유무를 이루가르 유무로 간주하고 병행 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의 문장을 속성으로 변화하고 문장을 약간 조정하면은 속성 분석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 된다고 요코야마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하나의 유물에 건정하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우 각 속성의 형식의 조합으로 변성해 이러한 속성들을 결합하여 나타나는 유물을 이루가르 유물로 간주어 병행 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요코야마시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이질적인 계통의 절춘도기를 통한 교차 편령입니다. 예로 들으면은 덴지야마 조개배청의 조문 도기편의 기형이나 주요 문양은 A입니다만 세토우치 개 나카츠식 도기입니다. 구연부 가장자리 아래의 오목점문은 서북 구슈 지역이 고유한 그러한 사카노시타 이식도기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나카츠시키 도기와 사카노시타 이식의 동지성을 증명했다고 하였습니다. 타나카 요시유키는 문양 요소에 동일한 개체 내 건전 관계를 통해 이질적인 계통의 도기를 연결시키고 이른바 교차연대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과연 그럴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A가 나카츠시키하고 사카노시타 이시키의 절춘도기입니다. B는 나카츠시키 도기이고 C는 사카노시타 이시키 도기입니다. 이 문양이 여기에 들어오고 있고 다른 문양은 나카츠시키 도기라는 그리고 기본도 나카츠시키 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차연대 설정의 원칙에 따르면은 A 지역의 A 한식이 일가루 유물에 B 지역의 B 한식이 현식이 포함되며 B 지역의 B 한식의 일가루 유물 중에도 A 지역의 A 한식의 현식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예로 나카츠시키 속성군 중에 사카노시타 시키 도기의 속성이 나왔지만은 반대로 사카노시타 이시키 도기 속성군 중에 나카츠시키 도기의 속성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카츠시키 도기 있고 거기에 사카노시타 시키 도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카노시타 이시키 도기 이거
이 토기에서도 같은 형식의 토기에서도 이 나카츠키 도기 형식이 있어야, 그게 있으면은 교차 변형이 같은 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쪽만으로는 진면도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나카 미가쿠는 반격교육 극이 사신경계의 배경, 반지의 경우의 분류 연구에서 주요한 현상 중 하나인 진국경에 가까운 곳에서 무너진 곳으로 변화하는 형식 조합을 얻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도상 요소와의 통일한 개체 내 공정 관계를 조사하고 고의 합리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 그림을 씹으라고 해서 이 그림입니다. 주요 현상의 형식 조합과 다른 도상의 형식 조합이 모성 없이 병행합니다. 오래된 것은 다른 오래된 도상하고 공방되어 새로운 다른 새로운 도상하고 공방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현상의 변증과 함께 다른 도상 요소가 서로 일부 침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 점진적으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밑으로 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현상 기준으로 사신계, 경계, 외경, 형식 세분화가 거의 입증되었으며 주요 현상 부분이 빠진 파편에서도 대략적인 형식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나카 미가쿠는 이 연구를 속성 분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속성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주요 현상의 현식 조합이라는 강력한 분류 기준을 먼저 발견하고 이 기준과 관련하여 다른 요소들의 위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조면토기 변형이란 유력한 변형 기준으로 섞기 등 기타 유무를 변형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강력한 분류 기준 없이 여러 요소들을 상관관계 검토에서 출발하여서 시행 작업을 거듭하면서 관련된 요소군을 찾아냅니다. 반드시 정형적이지 않는 타나카 미가쿠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은 기존의 사고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 노인들에 의한 배려라고 요코야마 씨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성 분석을 수행할 때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요소를 분해하고 어떤 요소를 다룰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분석에서는 주요한 요소들이 누락되거나 기계적으로 많은 요소를 다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분류 과정에서 의미 없는 요소가 많이 추가되면 중요한 요소의 가중치가 상쇄되어 분류가 선명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연구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합니다. 저는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좀 하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나온 5개의 호와 속성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1번은 장경호인데 경부에 적색, 재색이 있습니다.
두 번, 이는 장경호인데 돈체부에 적석 재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경호인데 돈체부에 녹색 재석이 있고, 네 번째는 장경호인데 돈체부에 적석과 정색 재석이 있습니다. 당경호, 다섯 번째는 당경호인데 돈체부에 전색과 녹색 재색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합시다.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이게가 3번이고 이게가 5번이고 이것이 4번입니다. 그렇게 배열을 하면은 목의 재색 빨간색만 기름 긴 목 그런 식으로부터 전수가 녹색 짧은 목 녹색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제일 이런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는 연구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이유가 다른 2, 3, 4, 5, 4도 좋고 여기에도 나누어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에도 나누어도 좋고요.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그런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식론에 하려고 해가지고 미키마우스의 현식 배열이라는 거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유형 손수가 그릇에 의한 것입니다. 미키마우스의 등장은 1928년입니다. 증기선 월이입니다. 처음에 건반진 소년이었지만은 국민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점차 행동이 얌전해지고 외모가 온화해집니다. 유화화합니다. 바지 위치를 낮추고 그렇죠. 여기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되고 반추형의 다리에 느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전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코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지만은 두꺼워지고 돌출 정도가 줄어듭니다. 검은 눈에 눈동자가 생기고 눈이 전체적으로 커집니다. 그것을 좀 수량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미키마우스의 머리 크기 그리고 머리 길이 머리 길이하고 머리 크기 C 백분열에 나누 C 나누 그렇게 해서 그런 퍼센테이지하고 머리 크기 C와 L하고 대비하여 머리 길이의 백분열을 역시 하면은 하고 나서 그리고 눈 크기 그리고 머리 길이 대비 눈 크기의 백분율도 만들었습니다. 머리 크기도 커지고 머리칸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눈의 크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화화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애정을 일깨웁니다.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건반진 성격이 온화해지고
유화가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생태학에서는 행동학에서는 유화에는 애정 많이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같은 것은 일본 만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오신부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제1권에서는 날카로웠던 용모가요. 제9관 가면은 보시다시피 온화해지고 눈동자에는 혼체까지 생기며 보동보동한 얼굴로 유화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형이학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식학적 연구는 분류를 통해 자료를 정렬하고 이후 연구의 기초로 활용되는 작업으로 연구 관점이 바뀌면은 형식학적인 검토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자료의 시공간적 측을 따라 정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는 연구 절차상 매우 타당한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형식학의 역할은 또 다른 영역에서도 있습니다. 유물의 속성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유물을 생산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이라든가 심지어 정신적 특성까지 나타나므로 이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개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여러 속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요코야마 선생님은 그 시대에 적으셨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진 소리는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2월 16일 날 개최된 고성 동회동 유적 심포지움에서 내 발표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도 과거의 문화가 동시에 완전히 소멸되는 현상은 발생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성군리 문화의 하한을 기원전 1세기까지 새롭게 하고 점토대 도기 문화와의 장기간의 중복, 권정을 전망하고 있다. 구주에서도 그러한 문화 유형과 문화 단계 중복이 없는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주에서 도기 문화 사례를 보여주면서 반대로 이러한 사례로부터 보면은 과연 성군리 도기 문화와 점토대 도기 문화의 장기간 중복 이론에 대한 의문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서도 과거의 문화가 동시에 완전히 소멸되는 현상은 어렵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북부 구주에 하는 것은 북부 구주 고분시대 정기의 도기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북부 구주에서는 야요시대 후기 말에 원래 양식인 니시진 식계 도기 양식이 고분시대 정기까지 전속하는 한편에
고분 시대의 개시 시기에는近畿 지역에서 쇼난식계 도기 양식 그리고 후르식계 도기 양식이 유입되어 확립됩니다. 이 경우 니시진 식계가 주를 이루는 유적, 유구와 쇼난 식계나 후르 식계가 주를 이루는 그런 유적, 유구가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시에 공존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니시진계 주제 그리고 쇼나이 후르식계 주제인데 이건 고이타 쇼나이 후르식계 도기인데 니시진계 도기에 조금 쇼나이 후르식계 도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고분 시대 전기 조도인데 쇼나식계 니시진 식계, 쇼나식계, 후르식계, 사인 지역계 도기도 도기양식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기전도 형식이 변화를 겪는다는 것 거쳐서 고분 시대 전기 전반에서 중견 정도로 갑니다. 이러한 도기들이 각 시기의 대표적인 일가루 유물 속에 공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시진 식계 도기가 점차 소멸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숫자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이타 쇼나이 후르식계 도기인데 니시진 계도기 고배도 조금 있습니다. 또한 야요시대의 시작에서는 새롭게 출한 전기에 야요도기 양식 중에 조몬도기의 기종이 일부 남아서 변화하지만은 같은 지역 내의 동시기에 조몬계 도기만 그선토만으로 그선토에는 그런 유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성근이식 도기가 기원전 1세기까지 남아 있다면은 그것은 단도마용 도기도 포함한 양식으로 남게 되며 시간적 변화도 관찰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란이나 혼입이 아니라 일가루 유물 중에 변화된 각 시기의 성근이식 도기 양식의 기종이 각각 그 시기에 점토대 도기 양식과 함께 나온 자료 혹은 그 반대로 변화한 각 시기의 점토대 도기 양식의 기종이 각각의 시기의 성근식 도기 양식과 함께 나온 자료가 기원전 1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통이 다른 것이 건조하는 것은 북구조 지역에도 있습니다. 고분시대 전반기에는 있는데 그것이 차차 제2계 도기가 변화하면서 사라지고 쇼나이 후르식계 도기가 점차 변화하면서 많아진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니시진 식계 도기는 없어집니다. 과연 성근이식이나 점토도의 도기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